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해서 폭리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이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30회 때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1회 때는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는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인데 여기가 공정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공정한 계약은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뭐가 붙었냐면 불자가 붙어요. 그래서 불공정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불공정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불공정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104조를 갖다 놓고 무효다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이게 104조 규정이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공정 법률행위는 어떤 거냐면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을하고 계약을 맺을 거예요. 매매 계약을. 근데 이게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가 1억 정도 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자 2천에 계약을 한 거예요. 2천에.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2천에 팔든 1억짜리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 자체만 갖고 나면 불공정이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불공정이 되려면 반드시 요건 세 가지 갖춰야 돼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급부가 얼마짜리죠? 지금 1억짜리잖아요. 토지가. 근데 이 1억짜리를 얼마에 매매가 된 거예요? 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예, 반대급부가 얼마예요? 2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천. 그래서 1억짜리와 2천.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현저한 불균형. 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법률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법률행위시 계약시. 계약시를 기준해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자 1억짜리를 만약에 2천에 팔았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갑이 손해겠죠. 그래서 피해자 갑에게는 예를 들면 공박했다, 경솔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는 갖춰라. 하나는 갖춰라. 공박이 뭐예요? 공박이 이게 공핍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공박은 재산적 공박이든 정신적 공박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재산적, 정신적. 그 다음에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신중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경험은 일상거래, 일반거래라고 할까요? 일반거래입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고. 자, 그러면 공박이든 경솔, 무경험 중 꼭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폭리자가 있어요. 폭리를 취한 사람이 을이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플러스 뭐예요? 이용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폭리 의사는 단순히 인식만 알고만 그러면 안 돼요. 인식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불공정이 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꼭 갖추고 있어야 이걸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것들을 전부 다 누가 입증하냐?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럼 여기는 피해자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는 누구예요? 매도인. 즉 갑이란 사람이 요것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만 성립된다라고 하는 건데 불공정은 일단 요게 머릿속에 없으면 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먼저 1번에 한번 봐볼래요? 지문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끊고요.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 세모. 이것도 기출 잘 되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 객관적 가치 동그라미. 이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 객관적 가치가 29회 때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2번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 동그라미, 하나의 사유만 있으면 족하고 하나 동그라미. 이때 궁박의 원인은 경제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신적 동그라미, 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무경험이란 동그라미.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특정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 3장에 가서 특정 영역 그러면 X가 됩니다. 그 지문을 좀 잘 바꾸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4번도 별 표시가 되잖아요.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경솔의 경자, 무경험의 무자.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무대라 그래요. 경무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의 기준이고 우리가 궁박이라는 거 있죠.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이건 본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번에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고요. 궁박은 본인을 기준한다 그러는데 경무대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4번은 별 표시가 됩니다. 5번에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 즉 피해자의 궁박 등의 사정을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만 있다면 이건 불공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자 동그라미 주장하는 자 측에서 이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한 자 측에서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궁박 등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정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불공정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에 증여계약 동그라미 기부행위 동그라미 자,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다가 혹시 무상행위라고 좀 쓰실래요? 무상행위. 그러면 증여나 기부행위나 무상행위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8번에 경매도 역시 동그라미요.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폭리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는 아무리 10억짜리 건물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1억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종합해 보면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자, 9번에 단독행위 동그라미 쳐볼래요? 단독행위는 적용되는데요. 이게 외상대금 채권이에요.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단독행위는 뭡니까?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 들어가면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10번에 피해자 동그라미 쳐요.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끊고 폭리자 동그라미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11번에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일 때 끊고요.
그 불공정성을 소송을 통해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합이 무효입니다. 야, 우리가 보통 1억짜리를 2천에 매입한다면 아무래도 을이 불안하겠죠.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불공정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을이란 사람이 계약을 할 때에 갑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너 혹시 이 불공정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 하고 부재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이 부재소 합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12번에 불공정 법률 행위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자, 무효행위 추인 세모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13번에 불공정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돼 있죠. 전환 동그라미요. 전환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요. 자, 14번에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이더라도 민법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데 자, 요걸 하나 봐볼까요? 자, 요렇게 이 공식이 딱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강행법규라고 합시다, 먼저.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이 103조가 되는 거고, 반사회 질서. 요 안에 뭔가 104조가 돼요. 불공정 법률행위. 그럼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103조 위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104조에 위반되면 뭐가 돼요? 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강행법규 위반된 법률행위는 요건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103조에 위반되면 쌍방이 이건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이건요. 그 다음 104조는 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약간 그 반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 반드시 좀 염두를 둘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것들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103조에 해당이 104조에 불공정에 해당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그 다음에 폭리자를 알고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면 104조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조건에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즉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야? 103조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포함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104조는 103조 반사회 질서의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104조, 요 104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03조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아까 몇 번입니까? 4번을 보시면 민법 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이더라도 104조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래도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불공정 법률행위 총 14개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14개 정도의 지문이면 전부 다 마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 14가지만 좀 종합으로 해서 좀 외워주시고 읽어주시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체 능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제3절 법률행위 해석 나와 있잖아요. 요건 내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네, 요건 놔두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비진위 의사표시, 통정호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있죠?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고요. 알겠죠? 하나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리 파트,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조건 개관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민법 총칙을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